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6교시 수학 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문제를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업을 찍는 시간 기준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선생님이 선택한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또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때 질문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페이지는 252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요게 아래로 중간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데 딱 중간에 걸쳐져 있는 문제 이걸로 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주어진 조건에 비해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푼 반이 있긴 하지만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집합의 원소로는 -1, 0, 1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x라고 하네요.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 특징 중에 f-x가 fx랑 같게 되면은 그럼 걔는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면서 우함수 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f-x가 -fx면은 그러면 그 fx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면서 용어로는 기함수 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여기서 외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변에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대로 갔노? 하면서 우함수. 그리고 밑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온 거를 기어 나왔네 하면서 기함수 이렇게 외웠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따라서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하듯이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면은 우함수,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은 기함수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x축 대칭은 없나요? x축 대칭이면 함수가 아니겠죠, 그쵸? 예를 들면은 이렇게 x축 대칭이야. 그러면 하나의 x값에 2개의 y값이 대응되는 거니까 그건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해서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에 대한 함수에 대한 용어만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로 한번 우리가 구하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좀 더 한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x의 원소를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요 x의 또 원소에 이제 대응을 시킬 건데 함수라고 하는 뜻은 x의 모든 원소가 여기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해서 이 3개의 원소가 다 똑같은 y값에 요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도 무방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1이 갈 수 있는, -1이 대응될 수 있는 함수값은 총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문제의 조건 -x가 x의 함수값과 같기 위해서는 요 -1과 부호가 다른 1은 무조건 요 -1이 대응되는
함수값이랑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됐으면 1이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마이너스 1과 1의 함수값은 단 하나로 이미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가지수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일 테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은 남아있는 0을 대응시키면 되는데 이 0도 갈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 3개니까 0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1, 9, 9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되는 가지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와 g가 1대1 대응이고 g 합성 f는 2x-7이라고 하는 함수래요. 그때 g5는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인데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하고 g 합성 f라고 하는 함수식이 2x-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함수값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진 게 G5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 합성함수를 G, fx라고 한다면 2x-7 이렇게 고치면은 지금 요 fx의 값이 5이면 그러면은 이 함수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fx가 5일 때의 x값을 a라고 하고 fa를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g5는 그러면은 여기 x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a-7은 -1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 a는 6이 되면서 a는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a를 요 f 위치에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fa라고 하는 게 f3인 건데 그 값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었고 답은 5가 되는 거네요. 답은 5.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으로 넘어옵시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고 요 f의 함수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x가 1일 때와 2가 아닐 때 그리고 함수 g도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2는 6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때 f 합성 g와 g 합성 f가 서로 같으면 그때 2 곱하기 G4 마이너스 3 곱하기 G의 6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고 있는 거 이용을 했을 때 G2가 6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X가 2일 때를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거고 요 합성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다면 FG2랑 G 합성 F2랑 같아야 된다. 그쵸? 근데 우리 G2는 6인 걸 아는데 F2도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F2는 8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F가 6이면은 G는 8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F6이라는 거에서 X가 2가 아니니까 요 F6의 값은 6 빼기 2,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G8은 4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요 x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이 8이니까 x8을 이용해서 합성을 이용하면 fg8은 g 합성 f8이다. 자, 그러면은 g8이 4인 거 아니까 f4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러면은 f8이라고 하는 것은 2가 아니니까 8 빼기 2,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f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요 f4의 값은 4 빼기 2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6이 2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G6은 2.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을 넘어와서 G6은 2. 자, 그럼 X가 6일 때의 상황입니다. 합성함수에 X6 집어넣어요. 그럼 F 합성 G6은
G 합성 F6이다. 자, 그러면은 이 G6의 값이 2니까 F2는 되겠고, F6이라고 하는 게 4니까 G4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G4는 F2라고 했으니까 X가 2일 때 함수값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4의 값은 8까지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G에 대한 함수값을 우리가 모두 다 찾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 2 곱하기 G4 빼기 3 곱하기 G6인 거니까 2 곱하기 8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해서 16 빼기 6은 10. 따라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만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제대로 풀어놓고 이렇게 푼 게 맞나요? 답이 이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풀기에도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린 거죠. 한번 빨리 봅시다. 이 문제는 지금 x라고 하는 집합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의 값이고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합성을 한 그 함수의 개수를 여기 지수 위치에다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요 규칙에 맞게 합성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4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따지면 돼요. 4분의 1이면 4분의 1은 2분의 1로 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합성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았던 이 값을 정의역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f2분의 1이 되는 거고 f2분의 1은 1이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돼요. 그럼 이제 f3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값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F1이 되는 거고 F1은 0이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되네요. 그러면은 F 4개 함수 한 거는 요 앞부분이 이제 0이어서 F0이 되는 거고 F0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0을 대입할 때니까 함수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합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0. 따라서 답은 2분의 3. 답은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집합 x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x에서 x의 함수를 f라고 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겠네요. 자, 근데 1은 4에 대응되고 3은 5에 대응되고 역함수에서 2는 5에 대응된다 했으니까 F5는 2에 대응이 돼야 합니다. 그때 F 합성 F4의 값은 4라고 하고 있어요. F4는 4. 자, 그러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1은 4에 대응이 되고 있고 3은 5에 대응이 되고 있고 F5는 2에 대응이 되고 있고 합성함수에 의해서 여기 F4라고 하는 것은 4가 지금 어디에 대응될지 몰라요. 2랑 4는 지금 1 아니면 3에 대응이 돼야 하는데 지금 F4는 4에 대응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그으면서 4에 대응이 되는 값이 있었죠. 지금 4에 대응되고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1이었어요. 즉, 요 F4라고 하는 것은 1에 가야만 1이 4에 대응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거를 정리하면 2는 3에 대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 합성 F2 더하기 F 합성 F5의 값을 찾으면은 F2는 3이고 F5는 2예요. 근데 F3은 5고 F2는 3이어서 답은 8. 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가 있고요. g는 25를 기준으로 다른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f 합성 g의 역함수에 30을 대입한 함수값과 f 역함수 합성 g에 30을 대입하는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기 좋게 f
G의 역함수의 30 플러스 F의 역함수의 G30 이라고 한다면 먼저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대입을 한다면 지금 G30이라고 하는 것은 25보다 크니까 집어넣으면 이 값이 55가 되겠네요. 그쵸? 이 값이 55. 자, 그러면은 이제 gx라고 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25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25다라고 하면은 25일 때 함수값이 50이에요. 해서 25보다 큰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1인 함수고 그리고 25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EX라고 하면서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형태의 원점을 지나는 꼴이란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G의 역함수의 30이라고 하는 것을 뭐 M이라고 한다면 GM은 30이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3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요 값은 25보다 작은 쪽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이 x가 30인 x값을 찾으면 그 값이 15가 되는 거고 그 값이 m이 되겠습니다. 즉, 요 g의 역함수의 30이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15 더하기 f의 역함수 55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f15 더하기 f 역함수의 55의 함수값을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fx가 1차 함수니까 5x 플러스 20 역함수는 5분의 1x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해볼게요. f15는 15 곱하기 5 플러스 2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 여기에다가 55 집어넣으면은 11 빼기 4니까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75 더하기 27은 102. 따라서 답은 10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 함수 f에 대해서 f 3x 플러스 1이 6x 마이너스 5가 성립할 때 역함수는 ax 플러스 b이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와 b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학습 목표,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지우지 않았는데 출제 의도에 의하면은 역함수를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선생님이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풀이는 다른 풀이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풀이는 f3x 플러스 1은 6x 마이너스 5니까 역함수로 생각하면은 역함수에 6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3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6x 마이너스 5에 대한 함수식이 아니라 여기 자리에 x가 대입이 됐을 때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를 6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을 다른 문자 뭐 k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편의상 3x로 정리하면 3x는 2분의 1k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요 3x 대신에 우리 k로 표현된 식을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k 플러스 2분의 7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k일 때 k에 관련된 식이 나와서 f의 역함수는 이제 k 대신에 문자 x를 쓰는 거예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이다 라고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일 거예요. 네,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x 플러스 1은 6x 마이너스 5라고 했고 이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목과 나머지를 이제 이 우변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3x 플러스 1에 대해서 6x가 되려면 2배 돼야 하고 두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빼기 7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f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 가로 열고 3x 플러스 1이고 그러면은 얘가 똑같은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값 꼴로만 나타내주면 돼요. 그래서 fx가 2x 마이너스 7이라고 유도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면은
역함수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해서 답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 2분의 8은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택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되게 재밌으니까 같이 한번 잘 풀어보자. 지금 함수 f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이제 지수처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집합 x는 1, 2, 3이라고 하는 세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에서 f1은 3이고 합성을 3번 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f라고 하는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어진 조건에 보면은 정력 그리고 공력의 역할을 할 집합이 또 원소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주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정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x의 원소를 한번 대응시키면 fx 그리고 합성을 하게 되면은 fx에 대한 fx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합성을 하게 되면은 fx에 대해서 ff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3번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 자체가 x라는 값이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f1은 3이라고 했으니까 1은 다 3으로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부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f1인데 요 f1은 지금 3이고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에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쵸?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f1이라고 집어넣을게요. 한 번 더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은 f1에 f 값이 지금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성을 두고 화살표를 그어보면 자, 첫 번째 1이 3에 간 다음에 이제 3이 대응되는 값을 볼 건데 지금 1이 대응된 3엔 갈 수가 없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지금 3은 1 아니면은 2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1에 가게 돼버리면은 3으로 대응이 되면서 결국 1에서 최종적으로 3에 대응이 되니까 1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은 2로 가야 하고 이 2가 1로 대응이 될 때 f의 3번 합성한 값이 이제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2가 대응되는 함수값도 알고 3이 대응이 되어야 되는 함수값도 모두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2는 1로, 3은 2로, 그리고 2는 1로, 여기 3은 2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을 봤더니 역함수를 g라고 하는데 13번 합성한 값에 2를 대입하고 14번 합성한 값에 3을 대입한 값에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등함수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먼저 이 1이 대응되고 있는 숫자를 관찰해 볼게요.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합성이 되게 되면은 계속 반복이에요. 1, 3, 2, 1, 3, 2가. 그리고 첫 번째 이제 2에서 출발한다면 2가 1로 갔다가 1이 3으로 갔다가 3이 2로 대응이 되는. 이제 2에 도착했으니까 다시 2, 1, 3이 반복되겠다. 그쵸? 2, 1, 3, 2, 1, 3. 그리고 3이 대응되고 있는 수를 관찰하면은 3은 2로, 2는 1로, 1이
3으로 즉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결국 3번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되면서 차례대로 이 값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순환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개씩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4의 값은 결국은 항등함수와의 합성이니까 결국 fx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F11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요 항등함수가 총 3개 들어가 있으니까 9라고 하면 요 9번 합성한 것도 항등함수일 거고 F2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11번 합성한 거랑 2번 합성한 거랑 결국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가는 거니까 1이 2로, 2는 3으로, 다시 3은 1로. 즉 역함수는 1, 2, 3이 반복되는 거고 2, 3, 1이 반복되는 거고 3, 1, 2가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요 문제로. 그러면은 G13이라고 하는 것은 항등함수 포함되어 있는 거 빼고 생각하면은 G12 이거 항등함수죠. G하고 같은 값이고 G14도 마찬가지로 G의 12번 합성한 거랑 G의 2라고 하는 값이랑 합성한 거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G2와 플러스 2번 합성한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대입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G2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2는 3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합성한 역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3은 1로 가고 있고요. 1은 2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2 해서 답은 5. 그래서 답은 5.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에 대해서 만약에 몇 번 합성했을 때의 값이 항등함수로 귀결이 된다면은 합성함수의 값은 순환되는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 번 합성을 했을 때 그 함수의 값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항등함수를 했을 때의 값이 순환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둘게요. 순환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함수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수에 대한 문제 많이 풀고 맞춘 경험을 늘려서 자신감이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게 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시고 오늘 수업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